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네, 용쌤의 슬기로운 배움 생활. 오늘은 노션 두 번째, 정말 알짜배기만 쏙쏙 골라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리뷰하고, 오늘은 제목 1, 2, 3 넣는 방법, 그 다음 절단선 넣는 방법, 그 다음 콜아웃, 그 다음 열 나눠서 탁탁탁 넣는 방법, 그 다음 인베딩 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하하. 네. 리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자,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런 거 했었죠. 가운데 점 찍고 글쓰기. 이거는 별표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는 대괄호 대괄호 스페이스바.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살표. 화살표는 빼기하고 꺽쇠. 예. 그 다음 빼기하고 꺽쇠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글을 배웠어요. 토글은 목록 숨기기 기능인데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런 거 숨기는 거, 지저분한 것들 싹 숨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수준이 아래로 내려가고, 한 번 더 누르면 더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그다음 시프트와 탭키를 누르면 수준이 위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기억이 진짜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모지 추가하는 방법도 같이 했었어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그 다음 콜론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모지 키보드가 열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윈도우즈에 제공되는 그 이모지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코드가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 그 노션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콜아웃 제목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리뷰 마쳤고요. 자, 제목 1, 제목 2, 제목 3인데요. 이것은 보세요. 샵 하나면 제목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목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샵샵 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제목 2가 됩니다. 이것은 소주제 소제목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샵샵샵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 그 다음 중간, 자, 제목 1, 제목 2, 중간 제목, 이거는 제목 3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간편하게 우리가 크기별로 뭐랄까 정렬 시킬 수도 있고, 그 노션에서는 간략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록하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미리 세팅, 프리셋, 미리 세팅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1, 2, 3. 그 다음 텍스트는요, 그냥 이 정도죠. 이것은 텍스트입니다. 이 정도 4단계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샵 하나냐, 2개냐, 3개냐. 샵 쓰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제목 1번, 2번, 3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귀에 쏙쏙 들어오죠. 다음, 절단선입니다. 절단선 별거 없어요. 절단선은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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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절단선이 만들어집니다. 쉽죠? 막 쓰다가 제목 2입니다. 막 추절했어요. 이것은 제목 2입니다. 그런데 막 하다가 이걸 이제 막 해요. 막 써요. 그 다음에 절단선 짝짝짝. 자, 그 다음 이것은 제목 3입니다. 제목 2-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 샵샵 이렇게 샵샵 엔터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또 되겠죠? 네. 그리고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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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또 이렇게 절단선이 생깁니다. 네. 근데 절단선을 삭제할 때는 백스페이스로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백스페이스로 삭제를 할 경우는 그 위에 게 삭제가 되죠. 그냥 잡아서 클릭해서 자 여기 6개 점을 누르면 이제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아시겠죠? 제목 1번, 2번, 3번 했고 그 다음에 방금 이 절단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옮기고 싶다 그러면 요 6개 점 메뉴 메뉴라고 해야 되나? 이 점 6개의 이름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크래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부르대요. I don't know exactly 모르겠어요 잘. 좋습니다. 자 절단선 방금 했습니다. 그다음 콜아웃. 콜아웃은 제목판을 좀 타이틀 있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슬래시 누르고 콜이라고 씁니다. 또는 콜아웃 다 쓰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돋보이는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돋보이는 제목을 쓰고 살 때 콜아웃은 뭐 전체 큰 제목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텍스트 안에서 뭔가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모티콘을 바꿀 수가 있어요. 누르면 이모티콘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콜아웃은 슬래시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슬래시하고 콜아웃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콜 이렇게 스페이스 그 슬래시를 누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네,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 콜아웃을 방금 봤고요. 열 넣는 방법. 이거를 저번 시간에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 정말 신박하다. 오 정말 멋지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에 콜아웃 1번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다가 또 콜아웃을 써보겠습니다. 네. 콜아웃 2, 그 다음에 콜아웃 3. 아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콜아웃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콜아웃 1번, 2번, 3번을 나란히 3열로 착착착 네, 보기 좋게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옮길 때는 이렇게 얘를 잡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파란 선을 바를 보세요. 네, 세로 바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자 6개 점을 들고 끝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됐죠. 나란히 3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콜아웃 1번에 해당되는 것들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뭐 장보기 리스트. 여기는 오늘 할 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내일 할 일. 장보기 리스트. 뭐 케첩, 마요네즈, 샐러리 등등 이렇게 오늘 할 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면 그냥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열을 나눌 때는 어디로 간다? 요 바로 얘를 요렇게 네 이해되셨죠? 6개 점을 잡고 요렇게 세로 막대가 되는 그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서 넣으면 그 열로 새롭게 생성이 된다는 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진 넣는 방법을 할게요. 자 슬래시를 누르고 사진을 넣어도 되고요. 그냥 갖다가 넣어도 됩니다. 자 업로드 해도 되고 링크 인베드 해도 되고 언스플래시 깊이 다 가능합니다. 업로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서 업로드 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또 링크 인베드,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죠. 웹에 있는 모든 이미지가 호환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 안 써봤어요. unsplash라고 해서 unsplash.com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를 마음껏 쓸 수가 있지요. 이렇게. 근데 이미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기 버튼이에요. 보세요. 진짜 많이 작아지기도 하고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페이지 전체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거는 이 양쪽에 있는 바를 가지고 조정을 한다. 그리고 이 맞춤을 누르면 자 좌측 맞춤, 다음에 오른쪽 맞춤, 가운데 정렬, 정렬이죠.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인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도 그렇고 제가 쓰고 있는 규격을 보세요. 그 공간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써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 제 얼굴이 나오는 이 공간, 이 공간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좁게 보는 것으로 제가 했는데요. 여기 오른쪽 메뉴에 보면은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전체 너비가 있어요. 전체 너비를 누르면 쫙 퍼집니다. 네, 이렇게 되죠. 저는 사실 이렇게 놓고 쓰는데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도 전체로 다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그렇죠. 네, 다시 원위치로 갈게요. 전체 너비 말고 나는 좁은 너비로 쓰겠다, 좀 포커싱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사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깊이 g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gp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gif 파일이에요. 미리 만들어진 gif 파일들을 이렇게 네, 바로 끌어다 쓸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이 양쪽에 있는 사이드 바를 가지고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하면 좁아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커지는 요거를 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세요. 이 GP 하나를 넣고 안 넣고가 그 페이지의 센스 그런 거를 센스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요즘엔 그 시각화가 중요하잖아요. 효과가 얼마나 참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 하나 넣고 빼고 하는 게 사람들의 그 시선을 다 끌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확실히 이미지가 사람들의 그 트래픽을 잡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시각화를 하는 그 전략을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MZ세대, 그 다음 세대, 알파 세대를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X세대 선생님들이, 저는 X세대라. X세대 선생님이 알파 세대를 가르친다. 야, 이거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네. 어쩔 수 있나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건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기성세대가 이러한 여러 가지 좀 그 미래 툴들을 이용을 해서 좀 서비스 해주면 좋죠. 네. 자, 그 다음 인베딩 하는 거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스프레드시트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은 페이지를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페이지가 뭐냐면, 자, 내가 이걸 누르면 페이지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그 서랍이 열리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냥 텍스트예요. 텍스트. 지금 텍스트라고 나와 있죠. 텍스트를 전환할 거예요. 제목 1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페이지로도 전환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던 거예요. 자, 근데 페이지는 아직 안 했어요. 페이지로 전환을 해봅시다. 자, 전환을 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죠.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 개념이 잘 안 오시면 이 노션을 활용함에 좀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네. 이 페이지, 자,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클릭을 하면 페이지라는 제목 아래에 제목이 하나 뜨고 아래는 빈 여백이죠. 이때 여기다 두고 엔터를 누르세요. 엔터를 누르면, 자, 이제 여기에 김용욱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김용욱 선생님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합시다. 네, 제가 좀 피곤해요 오늘. 피곤해 보이죠? 어쨌거나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돌아갈게요. 이전 페이지로. 그러면 어떻게 됐나? 자, 페이지 그대로 있고요. 아이콘이 바뀌었죠. 줄이 두 개가 생겼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블럭을 씌우고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점 6개를 찍고 전환을 해도 됩니다. 여기 또 있죠, 그대로. 얘하고 구분이 안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알아냈죠. 네, 직관적으로 딱 보이죠? 위에 것은 내용물이 있는 페이지, 아래 것은 내용물이 없는 페이지. 그래서 이 페이지를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 있어요 라고 합시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줄이 다 생겼죠? 네, 이런 거죠. 네, 삭제하겠습니다. 하나. 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린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글머리도 하고 또 한 수준 내려서 이렇게 살릴 뭐 점심 먹기 저녁 먹기 운동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톡을 달 수 있고 한 수준 올려서 자, 이거는 다시 글머리로 바꿀게요. 이것은 글머리 표입니다. 등등등. 자, 방금 여기서 했던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페이지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름을 바꿔볼까요? 새로운 페이지. 똑같이 여기도 아이콘도 추가할 수 있고요. 또 커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커버 변경도 언스플래시라는 곳에 가셔서 예를 들어 지금 봄이니까 스프링 봄 해볼까요? 그럼 진짜 너무 멋진 그림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교무 수첩 또는 뭐 데일리 라이프 뭐 수첩이라든지 다 되겠죠. 페이지 구성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링크 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나는 이 링크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이걸 누르면 바로 가는 걸로 하겠다. 예를 들어 저희 반 루틴에 보면 행복한 루틴에 보면 여기 있어요. 오늘의 행복송 듣고 부르기 해서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매번 찾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정말 편한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제 채널로 지금 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용쌤의 슬기로운 어쨌거나 좋은 날 오겠죠. 자, 복사하시고 자, 유튜브에 블록을 걸고 그 다음에 링크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 방금 복사한 유튜브 그 주소를 복사해서 넣고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끝. 너무 쉽죠. 네, 딱 누르면 자, 안녕하세요. 바뀝니다. 용쌤 링크 거는 법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20분 정도 진짜 꿀팁만 가득 넣었어요. 이것만 아셔도 노션 씁니다. 노션은 개념 잡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잡으면 여러분들도 진짜 무궁무진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인베딩 하는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반 아이들 그 체크표, 그러니까 매일매일 숙제하는 것을 이 노션 안에 넣었어요. 네, 아이들이 물론 여기 있지만 지금 이 스프레드시트 자체가 들어온 거예요. 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하면 실제 탭에서도 변동이 됩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네, 똑같이 자 슬래시 누르시고 인베딩으로 들어가면 인베딩. 자, 여기 있죠. 인베드를 누르고 여기에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여기에 구글 닥스, 맵스, 스포티파이. 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요거죠. 네.
저희 반 이제 루틴 이건데 공유해서 링크 복사를 합니다. 자, 링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냥 넣으면 돼요. 네,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엔터 누르면 잠시 후에 딱 생기죠. 이렇게. 너무 짧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너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 보이죠. 이거 넣고 정말 편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크 아이들한테 숙제에서 직접 그 스프레드시트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체크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안내장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체크해,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잘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꿀팁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활용 잘 하시고 여러분들 일잘러 교사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